만화 짱구 좋아하세요? 저는 일본식 문화를 이걸로 접했던 것 같아요. 일본식 주먹밥인 오니기리, 나토, 장어덮밥, 타코야끼, 우메보시, 우리말로 매실 장아찌라고 하죠. 말고도 일본의 문화나 사회 현상이 이 작품에 잘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극장판 중에 어른 제국의 역습이란 작품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시간을 20세기로 되돌리려고 음모를 꾸미거든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지기 전 전성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리움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영화예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명작입니다. 일본 전성기의 막바지 1980년대 중후반 일본은 버블 경제를 지나고 있었어요. 가시적으로는 최고의 풍요를 누렸지만 실은 모든 게 한순간의 거품이었던 시절이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일본의 버블 경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잘 나가던 시절 썰 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끝내는 말인데 일본도 옛날 얘기 해보라 그러면 환장해요. 자랑할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버블 시절 무용담이 많습니다. 무용담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재미로 한번 몇 가지 썰을 풀어볼게요. 신입사원이 보너스를 봉투로 받으면 이 봉투가 아주 그냥 묵직했다고 해요. 얼마나 두꺼웠냐. 봉투가 눕지 않고 섰답니다. 말이 되나 싶은데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일자리도 무한 증식을 해요. 근데 사람 머릿수는 그대로다 보니까 구인난이 생기는 거죠. 심심해가지고 취업 박람회에 놀러만 가도 취직이 되는 거야.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가는 곳인데 기업들이 제발 좀 면접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빌어요. 입사 지원서만 넣어도 택시비를 10만 원을 넘게 줬대요. 지원서를 여러 군데 넣어서 택시비를 모읍니다. 이걸로만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높으신 분들이 자기 자식 취업시킨다고 기업에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전 청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긴 반대예요. 기업이 취준생한테 로비를 합니다. 룸사롱 같은 데 데려가서 비싼 양주를 먹이면서 부탁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들은 좀 해보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면접이나 한번 보러 오세요. 저희 되게 편하게 해드리는데. 너무 부담스러운가? 아니다 일단 마셔요. 우리 마시고 일단 놉시다 오늘은. 야 이거 비싼 술도 얻어먹었겠다. 미안한 마음에 취직을 했답니다. 말도 안 돼. 고급 인력들은 한번 채용을 하면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으니까 애들이 이직을 못하게 해외로 파견 보내서 짱 박아뒀어요. 가끔 여러분도 저 가둬놓고 일만 시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진짜로 하와이 같은데 감금해놓고 일을 시켰어요. 그 비싼 경비를 감수할 정도로 인력이 중요했다는 거지. 당시 잡지 인터뷰에 이런 내용도 있었답니다. 보이프렌드 너 연봉와 2억 정도면 충분하다 데스. 남자친구 연봉이 2억이라고? 개센데? 지금 2억이 아니에요. 30년 전 2억이에요. 일본 중산층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은 뉴욕에서 헬기를 타고 놀았대요. 관광들도 떼거지로 다니면서 명품을 쓸어 담아요. 일본인이 지나간 곳에 명품에 씨가 말랐답니다. 에이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야 봉투 가서 2억은 돼야 만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무용담이 확인이 안 돼도 그렇지. 중구 형 이거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무슨 신작 애니메이션 설정인가 싶은데 이게 완전히 과장은 아닐 거예요. 단지 경제 지표를 보면 더 미쳤거든. 일본의 1인당 GDP가 87년에 미국을 넘겼어요. 올해 얘들이 미국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품으로 비빈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당시에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면요 1등이 일본 회사입니다. 미국이 2등이에요. 심지어 1, 2등이 덩치 차이가 3배가 넘어요. 이 엔티티란 업체가 통진사거든요. 우리로 치면 KT가 세계 1등을 먹은 거예요. 다시 이 50대 기업을 쭉 보면은 일본의 일로 도배가 돼 있어요. 33개가 일본 기업이에요. 90년에는 일본 전체 국토가 미국의 전체 국토의 4배나 비쌌어요. 이거 덩치 차이를 보세요. 미국이 25배나 커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미국보다 4배나 비싸다고? 면적당 가격은 100배나 비쌌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거품은 꺼지니까 거품이죠. 거품 속에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일본은 찰나의 거짓된 행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어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거품에 갇히게 됐는지, 이 거품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터졌고 그 부작용과 후폭풍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버블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도 다르고 바라보는 이념이나 관점, 이해 관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본 경제가 버블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일본의 경제는 거품에 끼기 전부터 원래 좋았어요. 자, 왜 좋았냐? 세계사적으로 쇼킹한 사건이 있었거든. 기름값이 폭등을 했어요. 쇼크라고 할 정도로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이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거든요. 뭐를 만들고 유통하는 게 다 기름을 먹는 일이잖아요. 기름이 거의 모든 상품의 원재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 건데 원래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경제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른 거잖아요. 원자재 값이 올라서 쓸데없이 물가도 올랐으니까 비정상이죠.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 금리를 올려요. 이자가 비싸지니까 기업들은 대출을 안 받겠죠. 사람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고요. 그렇게 나라의 돈이 은행에 묶이는 거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돈이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정치라는 게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는다고 하잖아요. 고금리로 물가 상승률은 내려갔지만 반대로 돈의 가치가 올랐어요. 미국의 돈이니까 달러가 비싸졌다는
비싸다는 거죠. 달러가 비싸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미국산 제품이 수출이 잘 안 돼요. 왜? 비싸니까. 달러가 비싸니까 미국산 물건도 비싼 거지. 스니커즈 먹느니 자유시간 먹겠다 이거죠. 자, 수출이 안 되면 내수라도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 본토에서도 미국산을 안 써요. 왜냐면 수입해온 일본산 제품이 더 싸거든. 달러보다 엔화가 더 싸니까. 일본이 이때 수출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 일본이 장인 문화라든가 품질 고집이 좀 있잖아요. 라멘이나 초밥, 쌀밥 하나 짓는 것도 장인이 있어요. 대대로 물려주고 전승하는 문화도 있고요. 게임에도 보면 유명한 장인들의 도검이 나와요. 무라마사, 마사무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소니의 제품이 미국의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됐어요. 자동차 시장에서도 도요타가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비싸다는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연비가 좋은 차들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팔았거든. 그리고 그때쯤 미국이랑 소련이 대립을 하던 시기예요. 냉전이라고 하죠. 동아시아가 공산화가 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미국이 일본에 국방비를 많이 씁니다. 다들 뭐 군비 경쟁을 하던 시기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국방을 미국이 해주다 보니까 국방비를 아껴서 산업에 더 투자를 한 거예요. 덕분에 일본산이 품질을 많이 따라갔던 거죠. 어쨌든 대미 무역으로 흑자를 보면서 일본 경제가 버블 전에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선 속이 좀 쓰리겠죠. 적자만 보잖아. 호구도 아니고 고양인 줄 알고 일본을 보호해줬더니 키우고 보니까 호랑이 새끼였던 거야. 유미야 힐 넣고 있는 거 맞아? 하고 보니까 상대편 호디르야. 큐선만 했어요. 헬키니까 살가죽이 뺏겨져요. 지금 뭐 밖에 있는 소련이고 불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안방에 호랑이 새끼가 돌아다니는데, 아니 명색에 내가 지구에선 일진인데 면이 안 서져. 미국이 결국에 엽총을 듭니다. 일본을 따로 조용히 불러요. 어디로? 골목으로? 옥상으로? 아니죠. 뉴욕에 있는 호텔로 불러요. 헤이 재팬 일로 와봐. 야 얼마 있어? 없어? 진짜? 장담해? 너 뒤져서 나오면 GDP 1달러당 한 대 인정하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일본의 이득을 갈취하는 합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엔화의 가치를 올리라고 해요. 여기에 일본이 수긍하고 엔화의 가치를 올립니다. 자국의 이득을 내어주는 상황인데도 이때 일본이 미국 말을 아주 고분고분 들어요. 이게 우리도 어릴 적에 삥 뜯길 때 바로 주진 않았거든. 형 이거 엄마가 학원비로 준 건데 좀 너무하네요 진짜. 요 정도 이의제기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넙죽 갖다 바쳤을까? 미국이 까라 그러면 까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게 세계 질서니까. 어쨌든 이렇게 엔화가 비싸지니까 더 이상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잘 안 팔려요. 옛날처럼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 대미무역 흑자는 옛말이 되는 거죠.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도 힘들겠죠. 그래도 살 길은 찾아야 되니까 일본 정부가 내수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것저것 정책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예요. 고금리가 은행의 돈을 묶는 자물쇠라면 저금리는 그 자물쇠를 푸는 열쇠거든요. 이자가 싸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겠죠. 통장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으니까.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손해다.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빼야겠다. 이런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빼면 어디에든 쓸 거 아니야.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들도 이자가 싸니까 좋다고 그냥 대출을 받겠죠. 그 돈으로 설비에 투자를 하든 역시 어딘가에는 쓸 거고요. 즉 은행에 묶여있던 돈을 밖에다 풀어서 돈을 쓰고 물건을 사게 만들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그래요 뭐 돈을 쓰게 만드는 것까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좀 이상하게 써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더 왕성하게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빚으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노력은 게을러지고 죄다 그냥 투기만 하더라 이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냥 주식만 하는 거야. 어디를 가든 대화 주제가 주식이라 그랬죠. 누가 어디에 넣었는데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배가 슬슬 아파요. 다급해져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합니다. 기업의 물건을 팔아줘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식만 사니까 기업들의 주가만 오르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거죠. 사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물건을 산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죠.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산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문제는 이 선택들이 모여서 버블이 발생하면서 모든 개인과 집단 전체에 피해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돈이 몰리니까, 즉 사겠다는 사람이 몰리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뭘 해도 호황이니까 더 많은 투기가 몰리면서 거품이 점점 더 커져요. 악순환이죠. 특히 땅값이 하늘값이 됐어요. 부동산은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이런 근거 없는 신앙을 맹신하면서 거품을 키워요. 어디까지 키우냐? 일본이 미국보다 100배나 비싸질 때까지.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미친 거죠. 기업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요. 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부동산을 사는 짓거리를 반복했어요. 빚에 물리는 거죠.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만 보는 거야. 부동산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대책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들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당시 세계 10대 기업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일본 은행만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조사가 아니라 다 은행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테슬라,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애들보다 일본 은행들이 더 잘 나갔다는 거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돈 가지고 장난들을 쳤으면 세계 10대 기업에 줄줄이 걸리냐고. 자, 버블이 터질 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버블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부작용은
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볼게요. 일단 미국보다 비싼 땅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집을 거의 아무도 못 사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보다 100배나 비싼 걸 무슨 수로 사요? 실제 수요가 없는 가격이 됐다는 거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결혼까지 포기를 하고요. 아니 그 중요하다는 의식주 중에서 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결혼율과 출산율이 쭉쭉 내려갑니다. 이게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작은 집이라도 싸게 구하려다 보니까 일본의 집이 점점 작아집니다. 일본인들은 토끼장에 산다 이런 말이 유행해요. 어쨌든 뭐 다른 부작용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져요.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집을 못 사는데. 월급 받으면 뭐예요? 주식이 더 잘 버는데. 누가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지금 나라 전체에 돈이 복사되는 버그가 터진 거잖아. 이 대열에 동참해야죠. 일을 할 때가 아닌 거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뒤처지는 것 같은 거야. 만약에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치를 해요. 미래가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 재미가 없고 그냥 다 쓰는 거야. 취미나 여행, 유흥, 명품 같은 소모적인 소비가 늘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들도 일을 안 해요. 신사업이고 나발이고 사업에서 뭐합니까? 부동산이 우리 회사보다 돈을 잘 버는데 지금까지 일본이란 나라를 성장시킨 동력, 장인정신이나 근면성실, 저축문화가 약해지고 노동의 가치가 경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자, 실물경제 성장 없이 거품만 커지니까 일본 정부도 야 이거 좀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늦게 칼을 뽑아요. 이제 와서 거품을 터뜨리려니까 반작용이 크겠죠. 일단은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을 막았어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 없죠. 투기 수요가 마릅니다. 더 이상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폭락을 해요. 거품이 터지니까 경제가 개거품을 물어요. 부동산 거부들이 줄줄이 빚쟁이가 됐고요. 무리하게 대출 땡겨서 집을 산 서민들도 골치가 아프고요. 이 짱구네 집도 그런 집이에요. 짱구 아빠 신영만 씨도 이때 피해자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거의 폭락 직전에 들어갔더라고. 중자가 35년이라니까 아마 지금도 다 못 갚았을 거예요. 투기에 몰빵한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을 하고요. 막무가내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도 파산을 합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은 오르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실업자랑 노숙자, 자살률이에요. 이때 이후로 비정규직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하층이 증가하는 거죠. 펑펑 써대끼던 소비 패턴도 가성비 중심으로 변했어요. 뭐 미용, 취미, 여행, 명품 소비가 감소합니다. 백화점이 지고 아울렛이 떴고요. 다이소 같은 백엔샵이 주목을 받아요. 유니클로 같은 저가 브랜드도 이때 뜬 거고요. 도쿄 땅 하나만 팔아도 미국 땅 전체를 산다. 버블 시절에 일본이 국뽕을 시사량까지 흡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뽕의 금단 증상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왔고요. 이 내상을 회복하겠다고 아베 정권이 노력을 좀 했어요.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후유증이 남아있다. 잃어버린 30년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이 워낙에 컸다 보니까 그 후유증도 정말 길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투기하고 거품을 키운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후유증은 나라 전체가 같이 짊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